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극호와 극혐을 외치는 부류들이 있대요. 난 극호.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청량감 때문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일명 민초단과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니? 라는 반민초파로 말이죠. 맞아. 제가 바로 극혐 반민초파입니다. 그래, 치약이야, 치약. 치약이랑은 아예 맛이 다르죠. 야, 민트를 어떻게 치약이랑 맛이 아니, 완전 달라. 치약에 초콜릿을 왜 넣냐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해요. 자, 이런 싸움이 어디서든 다 일어나. 난 민초단이. 자,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는 아이유 씨가 민초단. 거 봐요. 자, BTS가 반민초파입니다. 거 봐요. 지은아 고마워. 자, 탕수육 부먹대 찍먹에 이어 음식계 최강 호불호 논쟁의 주인공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자, 그런데 이 민초가요, 이렇게 함부로 감히 극혼이 극혐이니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초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 그것은 약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선 경사를 앞두고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앤 공주의 결혼식에 제공될 디저트는 민트 로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그래서 영국 왕실인 겁니다. 왕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미쳐버리네. 역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경우라고. 이 유딩 입맛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를 위해 개발된 특 스페셜 디저트였던 겁니다. 역시 왕실의 선택. 그리고 네로라는 파티셰들과 셰프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는 잉글랜드 S대학교 조리학과 학생인 마딜린 리케치. 자, 그녀가 개발한 민트 추출물과 초콜릿 칩을 넣은 아이스크림. 민트 로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시초였던 거죠. 이후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집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저 집 가면은 각종 메뉴가 신메뉴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도해보고 저 무조건 얹어요. 쟤는 그래. 무조건 픽이야.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어.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저 맛밖에 안 나. 아니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입가심을 하라니까. 치약 칫솔 쓰지 말고 다 뭐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그다음에 저걸로 하면은 싹 청량해진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하여튼 뭐 이를 닦는 걸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잘 들었습니다. 네, 민트 초코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네, 앞으로도 디저트계 로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우?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되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레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리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다행이다. 바닐라의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그렇죠. 인공이니까. 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이 또 있죠. 일명 녹차 덕후. 녹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저 김소영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잠깐만, 이거 아까 카스토리움도 약간 독특했잖아. 네네. 이거 혹시 곤충가루 아니에요? 오. 메뚜기나 뭐 여치 이런 거. 녹색 뭐 애벌레 그런 거 있잖아.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한 초록빛 여기에는요. 동엽록소라는 색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동엽록소는 바로 누의 똥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라고?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똥을 쓴다고? 녹차 아이스크림의 특유의 진한 초록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녹색빛을 더 부각시켜줄 색소가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치트키가 바로 누의 똥이었던 것이죠. 누에는 누에나방의 유충으로요. 주식은 뽕잎. 그래서 배설물 역시 진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찝찝한 기분인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의 똥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천연 색소입니다. 안 해로우면 다 먹을 거예요. 뽕잎은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뽕잎을 먹고 배설한 누의 똥 역시 뽕잎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상상도 못했는데 뭐 엄청난 얘기인데다가 이게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럼요. 이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이로운 것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비단도 주고, 그럼 동충하초도 네. 누에로 재배하고. 네. 실도 주고 똥도 주고 뭐 이런 네. 다 주네 그냥. 자, 여러분, 앞으로 바닐라, 녹차 디저트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널리 알려야 이로운 것입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27년 만에 밝혀진 명작의 비밀. 1992년 전 세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며 엔다이야 이 노래를 돌림 노래처럼 부르게 했던 영화 보디가드. 기억나시죠? 네, 네네. 당연하죠. 뭐 전직 대통령 경호원 역의 케빈 코스트너가 우주 대스타 역의 휘트니 휴스턴을 경호하다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러브스토리죠. 아, 명작이죠. 야, 영화도 재밌고 OST도 죽음이고 자, 다 최고였죠. 그중에 영화 하이라이트, 케빈 코스트너가 휘트니 휴스턴을 구하는 모습. 이 명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6월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보디가드 포스터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 주인공인 휘트니 휴스턴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대역이야?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영화 보디가드는요, 포스터 촬영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영화 본편을 촬영하면서 포스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자기 분량의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녀의 대역 배우가 똑같은 장면을 연기했는데 야, 이 사진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래? 배우 케빈 코스트너와 사진작가의 원픽이 바로 휘트니 휴스턴이 아닌 대역의 사진. 처음엔요, 영화 제작사 측에서 아니 휘트니가 없는 휘트니 주연의 영화 포스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휘트니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 중에서 다시 포스터 사진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얼굴을 파묻고 있는 이 사진이 겁먹은 주인공의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됐다고요? 아, 날 믿어요. Trust me. 케빈 코스트너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대역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보디가드의 포스터로 선정된 거라고 합니다. 한편 그동안 포스터 속의 여성이 휘트니 휴스턴이 아닐 거라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못했던 사람들. 뭔가 속은 기분도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며 케빈 코스트너의 선택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무려 27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영화 보디가드 포스터의 비밀. 그래도 이 영화가 최고의 명작임은 결코 변치 않을 겁니다. 알쓸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억울한 백성은 북을 쳐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관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조선 초기 태종 1401년에 설치한 북 신문고.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두드려서 왕에게 직접 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민주적인 제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요. 왕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이 신문고가 사실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터. 신문고를 칠 수 있는 백성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또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 신문고를 두드리려면 먼저 고을관청에 신고를 해서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휴. 그런데 백성이 왕에게 하소연한다고 하니 확인서를 쉽게 써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어렵게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엔 도지사격인 충청도 관찰사, 또 그 다음엔 오늘날의 검찰청인 한양의 사원부에 가서 또다시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석 장의 확인서를 어렵게 겨우 받아오면 된 거야? 드디어 어. 신문고를 칠 수 있기는요. 마지막으로는 의금부의 엄중한 조사까지 거쳐야 했다. 됐다. 안 해. 이랬겠다. 아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데요. 신문고엔 종사, 즉 나라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련된 범죄, 누명 등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도 신문고를 울려버립니다. 결국 1457년 세조 때 신문고를 폐지, 이후 부활과 폐지가 계속 반복됐고요. 그리고 그 대신 영조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백성들이 임금 행차 시 억울함을 적은 상소문을 올리거나 징, 꽹과리를 쳐서 왕에게 직접 고발하던 격쟁을 정식 제도에 도입해 신문고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합니다.